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 대선이 이제 끝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새로운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서울의 이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로 인해서 진행들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었죠. 특히 재건축의 경우에 가장 처음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이 부분에서 통과를 못하고 탈락의 고배를 마신 단지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목동 신시가지 9단지라든지 노원구에는 이제 태릉우성이라든지 30년이 훌쩍 넘은 단지들이 이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될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다양한 이제 활성화 방안들을 내놓고 있죠. 특히 연수가 3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자체를 면제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하향시키고자 하는 이런 이제 정책도 아마 곧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많은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입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에 관한 얘기 좀 드리고요. 현재 그 목동과 상계동 쪽에 주목받고 있는 일부 단지들에 대한 현재 시세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따라 일단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 보시면요. 구조 안정성이라고 하면은 건물 기울기, 기초치마, 내하력, 내구성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에는 도시 미관 소방 활동 용이성, 침수 피해 가능성, 가구당 주차 대수, 일조 환경 등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지붕 외경 마감, 난방 급수, 도시가스 등 설비 노후도, 그리고 비용 편익 이런 걸 말하는 건데 2006년도에는 이 구조 안정성 가중치가 50%였죠. 주거 환경 가중치가 1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가 30% 이랬던 거를 이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재건축 연한도 30년으로 단축시키고 보다 이제 빠른 재건축의 진행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들을 완화시켰죠. 특히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20%로 낮춤으로써 안전진단을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쉽게 통과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 주거환경 가중치가 40%. 사실 이제 많은 그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이거에 대한 사실 필요성이 가장 컸거든요. 불편하죠. 녹물 나오죠. 주차하기 어렵죠. 그리고 아파트 뭐 금 가 있죠. 뭐 이런 것들. 이런 뭐 커뮤니티 그 이제 요즘에 최근에 짓게 된 아파트들에 흔하게 있는 그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이 없는 불편함. 주거 환경에 대한 불편함의 호소가 가장 컸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이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2006년도로 다시 환원시켰죠. 그래서 구조 안정성 가중치 50%, 주거 환경 가중치 15% 이렇게 함으로써 아주 많은 단지들이 좌절하게 됐다는 거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보시면은 일단 안전진단 요청하게 되면 일단은 현지조사 하게 됩니다. 예비 안전진단이라고 하죠.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 정밀 안전진단의 판정이 나오게 되면 1차 정밀 안전진단이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A에서 C등급이라면 유지보수, 다시 말하면 재건축 안 된다 이고요. D등급이라면 조건부입니다.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으로 가는 조건부. 2등급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냥 바로 재건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상 목동 9단지나 태릉구성이 2차 정밀 안전진단 여기서 대부분 탈락을 했던 겁니다. 이 구조 안정성 가중치 이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못 얻고 있어요. 주거 환경에 대한 점수는 매우 낮게 평가되죠. 이거는 뭐 오래된 아파트면 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건물 기울기나 기초 치마, 내하력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아파트를 튼튼하게 잘 지어놔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많은 단지들이 좌절을 맛보게 됐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을 이제 시행할 때가 다가오다 보니까 목동과 상계동이 벌써 들썩거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또 아래쪽으로 8, 9, 10, 11, 12, 13, 14단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목동역과 가장 가까운 7단지 보시면은 세대수 약 2,550세대로 굉장히 대단지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정보 보시면은 여기 22평형이 한 16억 5천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6억 5천. 그리고 20억에 나온 매물도 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호가는 뭐 실제 실거래가보다 상당히 높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실거래가 보시면 2022년 3월 7일 날 16억 5천 이렇게 최근까지 거래가 되어 왔죠. 그래서 현재 호가와 시세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무래도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대가 상당히 이제 높은 금액대들이 많이 있는데 노원구 상계동 쪽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은 비교적 저렴한 금액대 아파트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상계동 주공 아파트의 경우는 여기 이제 GTX C 노선이 들어오는 창동역과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또 도봉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이 이전하게 되고 이 자리에 현재 바이오 클러스터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기반 시설들이 좀 더 다양한 이런 것들이 갖춰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계 주공 같은 경우에는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여기 상계 주공 같은 경우에 1차 안전진단은 다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밀 안전진단은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태릉 우성이 요 가깝게 있던 태릉 우성이 정밀 안전진단 2차 적정성 검토에서 낮은 점수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연기를 보통 다 연기를 해놨죠. 그런데 아마 요번에 이제 안전진단 그 항목별 가중치 중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낮추게 되면 아마 러쉬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동과 상계동 쪽이. 그래서 현재 노원역과 가장 가깝게 있는 6단지의 경우는 이제 여기도 일단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고요. 3단지의 경우도 1차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는데 3단지에는 현재 80제곱미터 24평형 아파트 매물 정보 보시면은 8억 3천에 매물들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억 3천에서 8억 5천. 그래서 목동에 비해서는 한 반값 정도에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계동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노원에서는 3단지와 여기 이제 7단지 여기가 가장 가격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단지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단지들은 3단지와 7단지에 비해서 조금씩 낮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죠. 근데 또 우리 6단지 또 주민분들 제 유튜브 보고 또 화나실 수 있는데 6단지도 6단지, 7단지, 3단지 이렇게가 노원역 주변으로 해서 상계 주공 중 같은 평형대 대비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서울시장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은 이제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이런 모토 아래 서울시에서 이 심의기간을 보다 단축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게 되면 그동안 정체돼 있던 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될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난 그 추석 이후로 서울의 주택 거래량 굉장히 이제 감소하면서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제가 작년 연말 때 이 서울의 아파트 시장 전망하면서 강조드렸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은 햇볕이 쨍쨍, 해가 쨍쨍 뜬다. 네, 여러분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또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투자에 대해서 망설였던 분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대출 또는 전세 보증금을 통한 갭 투자 좀 소액으로 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상계동 쪽 물론 이제 상계동도 백화점이라든지 전철교통 편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목동의 경우는 이제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교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는 그런 좋은 단지로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철호의 경매 TV는요, 이렇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매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경매 정보뿐만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뉴스도 박철호의 경매 TV를 통해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오픈하게 된 옥섭, 옥션 서브스크립션, 경매 정기구독 이런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량한 경매 공매 물건 찾느라고 더 이상 눈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쉽고 편리하게 우량한 경매 공개 물건을 옥섭 사이트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구독 가입을 하시면 매월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우량한 경공매 추천 물건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에 대한 실전 권리 분석 내용, 이것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옥섭 사이트 많은 성원 바라겠고요. 회원가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